우리는 왜 나는 솔로를 좋아하는가? 사실 나는 솔로가 출연료가 굉장히 짜다고 하죠. 요즘에 저기 이혼 숙녀 같은 프로그램들이 출연료가 뭐 1,00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럼 뭐 부부가 500씩 받겠죠. 엄청 많은데 나는 솔로는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한번 나가면은 5회차 정도 나가는데 5회차 다 합쳐서 뭐 500만 원인가? 그 정도 준다고 하죠. 그럼 한 회당 1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잖아. 그럼 뭐 이혼 숙녀의 뭐 5배 혹은 5분의 1 혹은 10분의 1 정도 되는 거라 되게 적은 액수고, 사실 솔로 지옥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테라스 하우스 뭐 이런 건 되게 고급지게 만들고 화면 때깔도 좋고 막 되게 예쁜 데 가서 해외에 가서 막 로케로 찍고 막 이런 것도 많지만, 우리가 나는 솔로를 좋아하는 이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연애 시참 프로그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이게 시청률이 제일 높고 아마 화제성도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연예인 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뭔지 알죠? 나는 솔로에도 그런 사람이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죠. 한 3번, 두세 번 정도 있었다가 조금 논란이 되고 실제로 뭐 연예인 되지도 못했고, 연예인 될 사람이었으면 나는 솔로가 아니라 뭐 다른 데 가가지고 연예인 되려고 태클을 탔겠죠. 근데 뭐 덱스 씨는 그 김계란 아저씨 UDT 거기 먼저 나오긴 했지만 덱스 씨도 그 솔로 지옥이냐 뭐냐 거기 나와가지고 대박이 나서 이제 연예인이 되셨고, 제니 씨 따라하는 분, 그분 같은 경우도 그 연애 프로그램 나왔다가 막 연예인 되시고 하고 뭐 그런 루트를 타니까, 이제 우리도 사실 되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나는 연애가 사실 힘들어서 막 이러면 저 새끼 또 구라치네, 저것도 연예인 되려고 나왔네, 그냥 기사 한번 떠보려고 나왔네, 이런 걸 우리가 다 눈치를 채. 근데 나는 솔로는 애초에 그 정도 외모의 수준의 사람도 나오지도 않거니와 그냥 딱 봐도 진짜로 연애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 90% 이상, 물론 가끔 되게 조금 어그로 끌려 나오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소수. 그래서 우리가 나는 솔로를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이 나오는 내용 같은 것도 좀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 혹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좀 우리가 좀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나는 솔로를 좀 재미있게 보고 난 후로 다른 연애 프로그램들도 한번 봐보려고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할 때마다 좀 실패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그 화면 자체가 그냥 닭살 그 자체야. 1화 시작해서 출연진들이 한 명 한 명 나와서 어떤 이상한 예쁜 집구석에서 시작하고 소파에 앉아서 출연자 기다리고 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소파에 이제 다 같이 한 8명쯤 앉아있는데, 외모는 전부 다 상위 10%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직업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상위 한 1%좀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존나 존잘 존예인데 직업도 좋은데 나이도 어린데 심지어 그냥 애초에 금수저인 애들도 나오는데 연애가 좀 어려워서 나왔다, 이런 거 자체가 일단 솔직히 좀 역겹게 느껴지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하는 대화들이 솔직히 씨발 현실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대화해. 나 그렇게 대화한 사람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뭐 물론 제가 천박하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대화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드라마처럼 대화를 하는 거야. 그게 너무 닭살 돋아서 아예 볼 수가 없어. 나는 누가 그렇게 대화해 세상에. 그러니까 너무 다 꾸며져 있고 위선적이고 인위적이고 막 그래서 진짜 아예 못 보겠어요. 그거 볼 바엔 그냥 드라마 보지. 내가 그걸 왜 봐. 그 사람들이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외모가 상위 10% 1%라고 생각되는 거지, 실제로 TV 틀면은 뭐 고윤정 나오고 뭐 장원영 카리나 나오고 이러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예 비비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는 범주 안에서 예쁘고 잘생긴 거지, 연예인으로 속하면 사실 예쁘고 잘생긴 게 아니고 사실 흔녀 흔남이 돼버리잖아, 연예인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저 기준에는 약간 내추럴 대회 나오는 약쟁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별로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케미컬을 사용하는 바디빌더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애초에 로니와 제이라는 그 인터넷 창작물을 뭐 연재해가지고 헬겔에서 되게 유명해지고 했던 사람이고, 로니 콜먼이나 제이 커틀러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케미컬 보디빌더를 싫어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싫어하는 거는 약물을 썼으면서 안 쓴 척하는 새끼, 약물 쓰고 내추럴 나오는 새끼를 싫어하는 거예요. 약물 쓰고 약물 대회 나가는 사람은 안 싫어해요. 그래서 일반인으로 커플 매칭 프로그램에 나왔으면은 그럼 씨발 커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연예인 되려고 노력을 하냐고. 나는 그게 약물을 써놓고 내추럴 대회 나오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물을 써놓고 내추럴 대회 나오면은 몸이 되게 좋죠, 당연히 내추럴들보다는. 그래서 돋보이는 것 뿐이지만 사실 걔네들 약물 대회에 갖다 놓으면 개밥이거든요. 그냥 병풍 들이야. 그러니까 내추럴 대회 나와줘. 진짜 약물을 썼고 진짜 케미컬을 뭐 잘 써가지고 몸이
좋으면은 황철순, 이승철 이 옆에 가겠지. 장성엽, 뭐 김강민 이 옆에 서겠지. 박재훈 옆에 서겠지. 아니면 진짜 잘 치는 새끼면 시범 옆에서 복근 짜고 있겠지. 근데 약물을 써놓고 왜 내추럴 대회 나오겠냐고. 개족밥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는 개족밥 새끼인데 거기에서는 자기 자리가 없고 쪽팔리고 창피하니까 내추럴인 척하고 내추럴 대회 나오는 이게 같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연예인을 목표로 했으면 씨발 장원영, 카리나, 고윤정하고 붙어. 왜 일반인들 나오라는데 나와가지고 나 이렇게 예뻐하고 있냐고. 너 어차피 거기서 예쁜 거지 연예인 중에 예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그런 인위적인 커플 매칭 프로그램은 싫어해요. 좀 약간 닭살이 너무 돋아요. 반면에 나는 솔로는 진짜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론 개 중에서도 능력자들이 나오는 건 맞아요. 여기 나오는 분들이 뭐 한 9급 7급 공무원들도 많이 나오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평균적인 직업이 대기업은 되는 것 같아요. 평균 직업이. 물론 대기업이 아닌 분들도 나오시긴 해요. 뭐 중견기업 다니시거나 9급 7급이시거나 뭐 초등학교 교사거나 뭐 유치원 교사거나 이런 분들도 나오니까 여기는 대기업보다는 좀 낫겠지만 대신에 뭐 의사, 뭐 변호사, 변리사, 뭐 회계사 이런 사자 직업들도 나오고 막 해외에 막 구글 막 이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데 일하시던 분들도 나오고 하면 평균적으로는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나오시니까 아마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볼 수 있는 정도의 외모에 이제 직업은 좀 상타치 치시는 그런 분들이 나오시다 보니까 딱 일반인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맥도날드 알바랑 버거킹 알바가 소개팅하는 걸 보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나는 솔로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는 솔로 27기 논란은 일단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애겐남이라 논란, 이거부터 좀 저는 기분 나빴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얼빠 논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수 논란. 반대로 뒤집어야겠네요. 영수가 먼저 논란이었으니까 영숙 논란. 요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 볼게요. 이번 기수가 시작되고 나서 이전 기수들에서는 보통 첫인상 선택을 하고 나서 뭐 초반에 그 남자분들께서 좀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처음 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 끝나고 나서도 남자분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분들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대화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선물 같은 걸 갖다 준다든지 밥을 간다든지 요런 호감 표시들을 하는데, 이번 기수는 첫인상 선택하고 나서 숙소로 돌아가서 이렇게 PPL 하는 음식을 처먹어야 해요. 국룰입니다. 처음에 다들 이렇게 첫인상 선택을 하고 뭐 감사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숙소로 캐리어 끌고 돌아가 보면 거기에 뭐 치킨이나 떡볶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반드시 처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솔로가 아무래도 여자 시청자층이 많다고 느껴지는 게 떡볶이가 진짜 자주 나와요. 남자들은 떡볶이를 그렇게 많이 배달시켜 먹지 않는데 배달용 떡볶이들이 PPL이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처먹어요. 처먹고 나서 이제 남자들이 보통 활동 개시를 하는데, 이번 기수 남자들은 전부 다 누워가지고 자빠져 자고 누워서 핸드폰 보고 체력 충전할 시간이다, 스태미너 충전할 시간이다, 무슨 사냥하고 온 몬스터 헌터 유저들처럼 휴식을 취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로도 개인적으로 여자분들을 찾아가서 얘기 좀 합시다, 저 어때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남자들이 이전 기수에 비해서 적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예 없진 않았지만 진짜 많이 적었던 건 사실이야. 특히나 이전 기수에서는 아주 너무 많이 적극적인 분들이 이 바로 전 기수 26기에도 있었고 25기에도 있었다 보니까 27기가 확실히 남성 출연자들의 적극성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MC분들이 좀 남성분들에 대한 비판을 좀 했습니다. 아 저러면 안 되지, 나가서 막 뭐라도 해야지, 아 또 쉬고 있나, 아 애견남 진짜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데프콘 형님도 뭐 안타깝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런지 이해는 합니다. 아무리 남녀평등의 시대라고 해도 연애에 있어서는 남자가 좀 더 적극성을 띄어야 하고 여자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들은 이제 방구석에서 혼자 자기 몸 만지는 애들일 거예요. 뭐 시간이 어찌 됐든 뭐 옛날하고 뭐 어떻게 변했든 남녀 평등의 시대든 뭐 팸이든 발이든 그냥 무조건 남자가 먼저 대시를 하는 게 우리나라 국룰이에요. 심지어 여기는 지금 30살, 40살 처먹고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진짜 10% 이내, 90% 이상은 남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C분들부터 시청자분들까지도 이번 기수 남자들 왜 이렇게 적극성이 없냐 이러는 거야. 아니 씨발 차려놓은 밥상이 젓가락이 안 가면 적극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 난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 물론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맨날 페미니 남녀평등이니 해놓고 왜 연애할 때만 되면은 남자가 적극성을 띄어야 하는지를 모르겠고, 내가 나는 솔로 볼 때마다 제일 꼴받는 게 뭐냐면 고기 굽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 아침 차려서 나오는 여자를 남자가 9.5명 있으면 여자는 0.5명 있어요. 이게
존나 웃기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 생각해보세요. 남자들이 가사노동을 안 도와준다, 뭐 남자들은 일을 안 한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성이 불평등한 나라다, 이렇게 난리를 피는데 나는 솔로 보잖아요. 아니 저기 알아보자고 하는 것도 남자여야 되고, 데이트 신청하자고 하는 것도 남자여야 되고, 그 밥값도 남자가 확실히 더 많이 내죠. 한 7대3 정도로 내죠. 그리고 어디 끼대 갈 때마다 운전 누가 저 남자가 해요. 전부 다 남자가 해. 그러다가 뭐 어떻게 많이 어질러져 있잖아. 이 치우는 것도 남자들이 더 많이 치우고요. 존나 웃긴 게 설거지도 남자가 더 많이 하고, 특히나 뭐 고기를 굽는다든지 뭐 아침이나 점심 식사를 만들어준다든지 라면을 끓여준다든지 이런 거를 남자들이 훨씬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무슨 평등한 세상인 거야. 왜 남자가 하는 거야. 물론 저 같은 사람 경우에는, 저같이 이제 틀딱 영포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렇게 놀러 갔을 때는 남자가 하는 거 맞아, 집에 가면 여자가 다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 결혼한다고 해서 집구석 가서 여자들이 다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나는 솔로 보면서 저도 물론이고 우리 와이프도 굉장히 좀 싫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자들 숙소가 존나 더러워요.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집이 더러운 여자랑 연애를 안 하는 주의로 살아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제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해요. 제 판단이 한 번도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물론 집이 되게 더러운 여자가 섹시한 건 사실이에요. 왠지 모르겠지만 섹시해. 집이 더러운 여자가 왠지 모르겠지만 야한 건 맞아. 그건 팩트야. 하지만 그런 여자는 사귀고 싶진 않아요. 결혼하고 싶진 않고,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죠. 저는 무조건 청소 상태가 깔끔한 여자들만 만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 이상한 사람은 잘 안 만났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30대 이후 연애에서는 한 번도 좀 많이 이상한 사람은 잘 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청소 상태라든지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 외모만 존나 깔끔하게 꾸미면서 방구석은 돼지 우리야, 이런 사람들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나는 솔로 보면은 여자 출연자들의 방이 너무 더럽고요. 얘들은 뭘 처먹고 나면 바로바로 치우는 꼬라지가 거의 없어요. 진짜 10번 처먹으면 한 번쯤 치워요. 나는 솔로 이거 총체적인 문제예요. 27기만 문제가 아니고 여태까지 거의 모든 기수가 그래. 안 그런 적도 있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고구마 좋아하는 공무원 분, 그분 같은 경우는 밥 먹고 나면 막 치워. 청소도 막 해. 쓰레기 차 있으면 나가서 자기가 막 버리고 오고 막 이래. 가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치워지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얘들은 그냥 처먹고 가서 자빠져 자. 이게 맞아, 이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저도 와이프한테 한 소리 듣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치우진 않아요, 나는. 근데 존나 안 치워, 진짜. 만약에 나였잖아? 좀 음침하긴 하지만 공용 거실에 약간 소파 같은 데 뒤에 숨어가지고 어질러져 있는 거 누가 치우나 안 치우나 이렇게 봤을 것 같아. 그리고 누가 치우면은 벌떡 나와가지고 저랑 이야기 좀 하러 가실래요? 뭐 거기 계셨어요? 예. 나가가지고 여기 청소를 하시는 분이 뭐 누구씨밖에 없어요. 사랑합니다. 바로 갈길 것 같긴 해요. 그게 인성이야. 거기서 맨날 뭐 입으로 저는 이래서, 저는 어때서,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게 인성이에요. 어질러진 식탁을 보고 치우냐 안 치우냐, 설거지거리 쌓여 있는데 그걸 설거지를 하냐 안 하냐, 쓰레기가 꽉 차 있는데 쓰레기 봉투를 나가서 비우냐 안 비우냐, 그게 인성이야. 뭘 자꾸 자기 인성을 자기가 해석을 해서 MBTI처럼 얘기를 하고 다녀. 그리고 남자들한테 이렇게 자꾸 애견남 이런 프레임 씌우는 것도 같고. 왜? 아니 사회적으로 누가 대쉬하면은 개 벌레 보듯이 보는 게 맞잖아. 막 여초 사이트 보면은 오늘 기분 나빴다, 뭐 번호 따였는데 진짜 어딜 넘봐, 막 이런 새끼가 내 번호 따서 너무 기분 나쁘다, 이런 것들이 남초 사이트에 옮겨져 온단 말이에요. 여초에서 유명한 글들이 남초 사이트로 와요. 그럼 남자들이 그걸 보고 학습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막 무턱대고 대쉬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번호 따는 거 싫어하는구나, 호감 표시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밥 먹자고 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학습을 하니까 애견남이 되는 건데, 막상 자기가 대쉬를 받고 싶을 때는 애견남들. 나는 이게 특히 제일 꼴받았던 게 뭐냐면, 첫인상 선택인가? 그거 하고 나서 남자들이 특정 여자들한테 좀 몰렸었죠. 특히 정숙님한테 좀 많이 몰렸었고, 또 누구한테 몰렸었더라? 정숙, 순자, 옥순인가? 뭐 요 세 명이 아마 뭐 밥 먹으러 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머지 세 명인가 네 명 여자들이 이제 숙소에 남았어. 아니면 선택을 못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던지. 근데 그러면서 이번 기수 남자들 중에는 우리 같은 여자들을 차지할 만한 용기 있는 남자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니까 거기 나가고 있겠지.
솔직히 이번 기수에서 뭐 특출나게 외모가 떨어진다든지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 안 보이잖아요. 사실 전부 다 평균 이상의 능력과 외모를 가진 분들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남녀 통틀어서 12명 통틀어서 솔직히 평균 미달인 사람이 아예 없어요.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를 왜 끼대 나왔겠냐고. 메타인지가 안 되거든. 아니 선택도 못 받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같이 괜찮은 여자를 차지할 용기 있는 남자가 이번 기수엔 없네, 이런 결론을 쳐내리고 있어. 이게 여초 특이긴 한데 그냥 들 예쁜 거 아닐까? 나한테도 매일 오는 거 아니야? 그냥 들 예쁜 거 아니야? 막 자기들이 맨날 막 예쁘다 예쁘다 하잖아. 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나오는 이런 여자분들처럼 옷하고 치장하고 여기 메이크업하고 헤어에다가 돈을 쳐바를 것 같으면 나도 잘생겨져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되게 잘생겨지진 않겠지만 저는 솔직히 지금 이제 미용실 간지 한 6개월쯤 됐거든요. 미용실을 잘 안 가요. 귀찮아. 왜? 남한테 잘생겨지고 싶은 욕구가 없어. 나는 못생기게 보든 말든 뭐 알아서 하셔. 내 할 바 아니니까. 뭐 피부과라든지 이런 데도 안 가고, 저는 심지어 스킨을 바른 게 지금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는 그냥 로션만 쳐바르고 다니던 사람인데 와이프가 이제 스킨하고 로션 2개는 발라라 해서 2개 바르고 다니고 있어요. 수염도 잘 안 깎아요. 옷도 잘 안 사요. 오늘 옷을 진짜 오랜만에 사러 갔거든요. 1년도 넘게 옷을 안 사다가 인터넷으로 그냥 쿠팡 같은 걸로는 샀었지만 오늘 그 행텐이냐? 거기 가서 이제 한 1년 몇 개월 만에 옷을 사고 이랬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저 사람들처럼 외모에 꾸밀 시간을 주고 거기에 뭐 돈은 어차피 내가 있으니까 거기에 돈을 쓴다고 치자. 한 달에 한두 번씩 미용실 가고 피부 관리 받고 성형 받고 시술 받고 옷 예쁜 거 입고 이럴 것 같으면 솔직히 나도 잘생겨져. 근데 여자들은 자기 외모를 꾸미는 거에 엄청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 다음에 자기가 약간만 예뻐지고 나면 자기 급이 되게 올라간 줄 알아. 근데 남자들이 원하는 건 뭐죠? 원래 예쁜 여자. 흰 티에 청바지 입어도 예쁜 여자, 잠옷 입어도 예쁜 여자, 남자친구 와이셔츠 하나만 입었을 때 예쁜 여자. 그러니까 남자들이 원하지 않는 짓을 하면서 자기들의 점수가 올라갔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남자들이 헬스장 가서 3대 500 찍었다고 자기 매력이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둘 다 이성이 원하는 게 아닌데 여자들이 남자가 3대 500 찍기를 원해요? 안 원하죠. 남자들이 여자들이 존나게 꾸민 다음에 외모 점수 1, 2점 올라간 걸로 자존감 올라가길 바래요? 안 바라죠.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선택받지 못한 여자들이 거기서 자기들끼리 빨아주면서 자존감 채우는 걸 보면서 저분들은 이래서 여기 나오셨구나,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얼빠 논란. 자, 이번 기수에서는 남자는 상철, 여자는 정숙한테 거의 몰표가 몰리고 있죠. 예를 들어서 상철을 좋아하는 여자는 정숙, 순자, 영자도 약간 있었고 옥순, 현숙도 약간 있었고,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상철한테 관심이 있었거나 아예 그냥 올인을 한 분들. 그러면 여자분들 중에서 남자분들 중에서 정숙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영식 빼고 전원인 것 같아요. 올인한 분들도 있고 관심만 가졌던 분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영식 빼고는 전원이 정숙. 그래서 결국에는 얼빠 특집이다 해가지고 좀 논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엊그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최근에 커플 매칭을 해주시는 전문가분들 혹은 그 길거리에서 우리나라 연애 세태 같은 거를 인터뷰로 조사한 다음에 유튜브에다 편집해서 올리는 그런 유튜버들이 하는 말이, 지금 여성분들이 역대 가장 남자 외모를 많이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00년대를 조금 많이 역겨워하는데 00년대가 결혼으로 신분 상승하려는 그런 시대, 결혼해가지고 팔자 고치려던 여자들이 가장 많았던 시대. 그래서 그때는 진짜로 얼굴이고 뭐고 막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돈 잘 벌고 집안 좋고 돈 많고 막 사짜 직업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 인생 올인하고 어디 가서 사모님 소리 듣고 이런 걸 되게 원했던 여자들이 많았던 시대고, 2010년대를 지나서 2020년대에는 이제 여자분들도 남자의 외모를 진짜 많이 본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기수에 그게 뭐 또 증명이 됐죠. 여자분들 그냥 상철이야. 그냥 상철, 영수 끝. 나머지 분들한테는 사실 기회도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광수님은 피부과 의사란 말이에요. 피부과 의사에 이 정도 외모 조건 가지셨으면은 00년대였잖아요. 그냥 인생 올인하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피부과 의사한테 시집 가는 것 때문에. 반면에 뭐 상철님은 현재 그 한전 다니고 계셔. 나쁜 직장은 아니지만 피부과 의사한테 비빌 건 아니잖아요. 영수님도 뭐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그런 직업은 아니신 것 같고. 근데 여자분들이 그냥 얼굴 보고 가요, 지금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수만 봐도 여자가 얼빠가 더 심하고 남자가 얼빠가 덜 심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세 번째 논란이 불거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정숙님하고
순자님하고 현숙님하고 외모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이 진짜 한 0.5 정도 밀리는, 근데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자에 말했던 분들이 뭐 8점의 외모를 가졌다면 후자로 말하는 분들은 7.5점쯤 돼. 외모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숙님한테 거의 뭐 전원 다 모이고 있잖아. 영식님 빼고 다 모이고 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격이에요. 성격. 정숙이 성격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여자 출연진 6명 중에서 압도적으로 성격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사회성이 포함된 성격.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매끄럽게 대화를 할 수 있고, 누구랑 대화를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 저도 꽤 재미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기분 나쁜 웃음을 유발하죠.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웃음을 유발하죠. 를 희생시켜서 여러분한테 재미를 드리죠. 저같이 웃기는 사람은 사실 많기도 하고 조금 더 쉬운 웃기는 방식입니다. 근데 정숙님은 그 누구도 비하하거나 그 누구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 그런 웃음을 유발시키는 여자라 굉장히 성격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이 그걸 느껴요. 남자들 첫인상 중에 잘 웃는 여자가 좋아요. 내가 얘기했을 때 웃기만 해도 뭔가 대화 잘 통했던 것 같아. 하면서 친구들한테 이번 소개팅 왠지 느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남자잖아. 남자는 기본적으로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화를 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여자가 그걸 듣고 리액션을 잘해주고 잘 웃어주고 빵 터지고 와 진짜 재밌다 오빠 말 잘한다 이런 얘기 해주는 여자를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정숙님이 그게 굉장히 잘 돼요. 거의 뭐 프로 수준으로 잘 돼. 그러니까 정숙님한테 남자 6명 중에 5명이 몰리는 거거든. 자, 그러면 영수님 논란으로 가볍게 넘어가 보죠. 영수님도 인기가 좀 있는 편인 남자입니다. 여자 한 두세 분 정도가 호감이 있어 하죠. 키도 크시고 얼굴도 괜찮으시고 옛날에 잠깐 배우 생활도 하셨을 정도로 외모 조건이 괜찮으십니다. 근데 이분이 결국에 관심을 갖는 여자는 정숙하고 영자 딱 2명밖에 없거든요. 순자가 영수님한테 약간 호감이 있다는 듯이 좀 알아볼까요? 그냥 약간 우리 잠깐 대화 좀 나눠볼까요? 정도만 얘기했어요. 저 당신한테 호감 있습니다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도 나는 지금 너를 알아볼 시간이 없어요 라고 그냥 바로 칼로 박아버릴 정도야. 됐어. 나는 그냥 정숙하고 영자 중에서만 지금 고민하고 있어.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를 선택하는 초이스가 이제 엊그제 회차에서 나왔는데 영숙님이 영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뒤 돌아 있으면 그 남자랑 데이트하고 싶은 여자가 뒤에 가서 서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럼 영수님이 이렇게 뒤로 돌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뒤에 돌아 있다가 이제 뒤로 돌아주세요. 돌았는데 영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 표정이 진짜 이러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겠어? 자, 뒤로 돌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뒤에 섰을 경우, 내가 원하는 사람이 뒤에 섰을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고,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와도 감사합니다 해준단 말이야, 예의상. 근데 영수는 내가 관심 1도 없는 영숙이 뒤에 서 있으니까 뒤로 돌아주세요. 그냥 이러고 뒤로 돌아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영수가 여초 사이트에서 욕을 존나 쳐먹었어요. 무례하다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 아니야. 한정식집을 갔어. 한정식집에서 내가 조금 과장해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앞에 여자하고 단둘이 독대로 밥을 먹어. 한정식집이고 데이트야. 정식 데이트야. 숙소에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는데 약간 이렇게 갸우뚱하게 앉아가지고 맛있네. 이제 질문이 들어오죠. 네. 아니. 난 뭐 흑백 요리사 그 심사위원 나온 줄 알아서 밥만 계속 처먹는 거야. 대답도 제대로 안 해줘. 그 상대방이 오히려 좀 영숙이 대화를 좀 이렇게 끌어가려고 노력을 좀 해요.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막 뭣도 한단 말이야. 근데 대답을 아니. 저 이모님 여기 공깃밥 하나 더요. 여기 맛있네. 이렇게 데이트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영수가 여쪽 사이트에서 존나 욕을 먹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영수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무례한 겁니다. 이건 영수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성별이 바뀐 경우에 그랬던 적은 되게 많아요. 남자분이 어떤 여자 출연자분한테 호감을 표현하는데 그 여자는 남자 출연자한테 관심이 없을 때 밥을 먹으러 가든 대화를 하러 가든 이렇게 차갑고 냉랭하게 반응하시는 여자분들은 여태까지 꽤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정도로 욕을 먹었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애는 정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게 남자분들이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눈치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호감과 여지가 있는 여자한테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지, 나한테 호감과 여지가 없는 여자한테 들이대면은 그 여자가 굉장히 냉혹하게 반응해도 감수해야 돼요. 감수하고서도 저는 올인입니다, 이 X를 해야 돼. 그게 남자의 역할이야. 반면에 여자들은 저 남자 왜 나한테 안 들이대? 애견남들이네, 투정될 수가 있어요. 여자가 눈치가 없어서 남자가 아무 관심이 없는데 여자가 들이댈 때는 남자가 이 여자한테 조금만 냉랭하게 해도 욕을 개같이 쳐먹어요. 왜? 연애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온 분들인데 너무 냉랭하게 이렇게 하는 거를 안 좋다고 생각해요. 예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전에 여자 출연자 분들이든 영수님이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선님께서 최근에 나는 솔로 정밀 리뷰를 하고 계세요. 매 회차 계속 리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내용들을 리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 리뷰를 저도 뭐 다 보진 않았지만 몇 개 봤는데 뭐 특정 누구를 되게 잘못했다라고 말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번 27기에는 27기에는 애초에 빌런도 없어요. 26기 때 빌런이 있었지. 근데 영수가 욕먹을 때 리섭님도 영수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다 했단 말이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하고 리섭님의 반응하고 비슷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숙님한테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딱히 영숙님을 그렇게 욕하지도 않았는데 리섭님의 리뷰를 보고 영숙님이 이메일을 보내셨대요. 리섭님 유튜브 채널 이렇게 함께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섭님 유튜브 채널 보시고, 27기 영숙입니다. 자식 얼굴과 와이프 얼굴 인스타에 업로드 해놓고 유튜브에 일반인 얼굴이나 단편적인 편집본 보고 일반인 평가하는 거 즐거우신가요? 하하. 상당히 즐거워 보이시네요. 메타인지 운운하시는데 본인 인생 시궁창이라 본인은 메타인지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길 바랍니다. 바로 가족 언급하면서 이니시를 걸어버리네. 이거 좀 선 넘었죠 사실. 그리고 이미 딜교에서 이 메일 보낸 사람이 졌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리섭님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밝힌 거잖아. 그 와중에 비판이 있었을 거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하지 않는, 확인되지 않는 걸로 공격을 하죠. 이 사람이 진 거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볼게요. 본인 인생이 시궁창이라 본인은 메타인지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리섭님의 인생이 시궁창이 아니잖아요, 사실로 봐도. 근데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왜? 긁혔으니까. 그리고 이제 리섭님은 사실 전투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리섭님이 이걸 밝히는 걸 뭐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그냥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리섭님은 옛날에 이제 정치적인 것도 좀 다루던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전투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정치 쪽으로 이렇게 하던 분들하고는 안 싸우는 게 좋아요. 여기는 전투력이 넘사벽이야. 여기 메일 내용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거 단편적인 내용만 보고, 그 다음에 편집된 내용만 보고 네가 뭐 궁예질을 해서 이렇게 나를 까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 그래서 리섭님께서 오케이, 그럼 궁예질 안 하고 알아볼게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인맥이 좀 좋으시다 보니까 나는 솔로 제작진하고 연락이 돼버린 거야, 이분이. 그래서 나는 솔로 제작진한테 물어봤대요. 대체 영수는 영숙과 데이트를 할 때 왜 그렇게 무례하게 한 것 같냐? 그러니까 제작진 분들이 이런저런 내용을 좀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섭님 유튜브 보시고, 저는 이제 주요 부분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대화창이 나는 솔로 제작진이고, 오른쪽에 이제 대화가 리섭님입니다. 영숙님은 촬영 내내 이건 방송일 뿐이잖아 라는 식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촬영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요. 남성 출연자분들한테 선택 못 받으셔서 멘탈이 나간 건 알겠는데 자꾸 촬영 중에 편집점 생각도 안 하고 밑도 끝도 없이 이번 기수 남자들 너무 별로예요. 사계 보내주세요. AS 해주세요 등등 촬영 내내 남자 출연자들 별로라고 남성 출연자분들에게 들리든 말든 계속 하고 다녔어요. 카메라 앞에서요. 리섭님이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시고, 또 제작진이 얘기합니다. 지난 기수 남출들에 비하면 너무 별로다. 내 전남친이 쟤네보다 훨씬 잘났다. 나는 나가서 전남친 만나야겠다. 대놓고 얘기를 하고 다녔으니 남출분들은 영숙님에 대해 좋게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부분은 같은 기수 여성 출연자분들한테 너네 왜 여기서 굳이 저런 남자들 만나려고 해? 여기 말고 나가서 내가 남소해줄게. 전문직 소개해줄게. 나가서 전문직 만나. 라는 식으로 자기가 매칭이 안 되니까 방송을 다 망치겠다는 작정인지 다른 출연자분들의 몰입까지 심각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영수님이 욕먹고 있는 부분은 영숙님이 1대1 데이트에서 계속 이건 방송일 뿐이잖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영수님도 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반응을 하신 거예요. 촬영 내내 저딴 남자들 왜 만나냐, 너네도 만나지 마라, 나는 저런 애들보다 훨씬 잘난 전남친이랑 뮤지컬이나 보러 가야겠다, 여기 남자들은 급 떨어져서 관심도 없고 사계 출연시켜달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여자랑 단둘이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어떤 남자가 기분이 좋을 수 있겠어요. 이유도 없이 저렇게 하면 정말 안 좋은 사람이죠. 자, 근데 왜 그런 부분을 잘라내서 영수님만 욕먹게 만들었냐라고 하니까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내보내면 안 그래도 요즘 출연자들 인플루언서 되려고 나오는 거다 뭐다 하면서 진정성 이슈 때문에 말 많은데 논란만 되니까 꾸역꾸역 전부 걷어낼 수밖에 없죠. 저런 분들이 기수에 껴있을 때마다 제작진도 힘들어요. 아무리 최대한 뭐 어쩌고 해도 뭐 거르기가 힘듭니다 라면서 이제 대화가 끝났습니다. 리섬님 감사합니다. 영수는 영숙과 1대1 데이트에서 무례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방송에는 왜 무례했냐가 안 나오는데 왜 무례했는지 방송 제작진 분이 알려주시네요. 자기가 남자 출연자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하자 이번 남자 출연자들 별로다, 저번 기수보다 별로다, 내 전남친보다 별로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남자들보다 별로다 라고 정신승리를 하시고 자기 혼자 정신승리하면 상관이 없는데 옆에 있는 다른 여자 출연자분들한테 이 정도 이렇게 급도 안 되는 남자들 왜 만나려고 해? 그냥 밖에 나가면 내가 너네들 다 남소해줄게, 전문직 내가 소개해줄게, 왜 저런 남자 만나려고 해? 라면서 방송도 망치려고 하셨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남자 출연자가 옆에 있든 없든 며칠 동안 내내 계속 말하셔서 그냥 남자 출연자분들 사이에서 저 여자는 피하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 영숙은 내가 호감이 있는 분이 아니야가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여자는 진짜 피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여자가 뒤에 돌았는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생 리얼로 이렇게 돼버린 거야. 되게 싫어하는 무언가가 그러니까 뒤로 돌았는데 도베르만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겠죠.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갔는데도 심지어 거기에서도 이건 그냥 방송일 뿐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몰입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심각해 다들? 그냥 방송일 뿐인데 나는 뭐 여기 이번 남자 출연자분들이 사실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선택을 안 받아도 뭐 그렇게 타격이 없거든요.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밥을 처먹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영수님은 그냥 밥이나 먹자 이러면서 그냥 흑백 요리사 시식하는 분들처럼 그냥 밥만 먹고 나온 거야. 근데 영숙님이 너무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걸 제작진이 편집을 해줬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불을 지르고 다니네요. 나는 솔로 리뷰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나봐. 왜 그런 거 보고 나 욕하냐고. 우리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패턴이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성인용 분유를 먹을 정도로 근육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몇 달 해보니까 힘든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몸 좋은 남자들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서 재수까지 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걔를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좋은 대학교 보내기 카페까지 만들어가지고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근데 좋은 대학교를 못 가자 수능은 무가치하다고 욕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약간 돈을 만지고 나서 자기가 백만장자라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서 돈 많은 걸로 자랑을 하더니 최근에 뭐 돈이 다 없어졌는지 거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봐서 돈이 많이 궁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월급이 270 이하이거나 정신병자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하거든요. 설마 정신병자거나 장애인이거나 정신병자 장애인이 아닐 거니까 월급이 지금 270 이하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유물론은 나쁜 거다,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보던 패턴입니다. 이 심포도 전법. 원래는 내가 하고 싶었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저건 별로야.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여우가 포도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존나 맛있겠노 포도. 그래서 나무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어. 뭐야 씨. 한 번 더 노력을 해봤어. 뭐야. 점프해가지고 먹어보려고 해봤어. 입이 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 포도는 존나 시고 맛없을 거야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게 심포도잖아요. 여우와 심포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성향이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러니까 영숙님이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나르 성향이 있어요.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 근데 이게 강하냐 안 강하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이 나르 성향이 사실 너무 없으면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걸 원했는데 그걸 얻지 못했을 때 너무너무 멘탈에 상처가 많이 돼.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나르 성향이 좀 있어서 내가 그거 실패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야. 나 사실 뭐 그거 그렇게 간절하게 원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이걸 놓치긴 했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나르 성향이거든요. 이게 너무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걸 공격해야만 해요. 내가 A를 얻고 싶었지만 못 얻었어. 근데 B를 얻었어? 그래, A는 못 얻었지만 B도 나쁘지 않아. 이건 정상적인 나르 성향이라면, 나르 성향이 너무 심한 사람은 A를 못 얻고 나서 B를 얻었을 때 A는 쓰레기예요. B가 훨씬 좋은 거예요. A보다 B가 훨씬 좋아요. A는 개쓰레기 병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아마 한두 명씩 있을 거예요. 이거는 좀 심한 나르 성향, 좀 나쁜 나르 성향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좀 불쌍했던 게 뭐냐면, 뭐 저 개인적으로 불쌍해하는 거는 뭐 나쁜 게 아니니까 뭐 저 알아서 불쌍해할게요. 물론 저분도 저를 불쌍해할 수 있겠죠. 아우 X같이 생겼네 이러면서 불쌍해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저분이 좀 불쌍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 정도까지 열심히 꾸몄는데 결혼을 못 하셔가지고 저기를 나오고, 저기 나와서도 빵표 받고 계속 짜장면 먹고 그러는 와중에 이번 남자 출연자들 되게 별로다라고 정신승리를 해야 하는 게 좀 불쌍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대 사회에서 저는 제가 똑같이 생긴 걸 인정하고, 그래서 막 되게 예쁜 여자랑 연애를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나만의 행복을 찾는 인생을 살다 보니 다행히 또 좋은 짝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너무 결혼이 하고 싶고 너무 좋은 남자가 만나고 싶어서 나는 솔로라는 TV 프로그램까지 일반인으로서 참여를 해야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남자 출연자 6명 모두에게 계속 빵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번 남자 출연자들 되게 별로다라고 정신승리를 해야 하는 사람이면 사실 좀 불쌍하긴 하네요. 행복해지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어도 정말로 상처를 안 받거든. 내 할 바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인기 없으면 없나 보다 하고 말면 되잖아. 내 손을 떠난 일이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오토바이를 타러 갔어. 어떤 언덕을 올라가고 싶어. 오르막길을 올라가 봤는데 실패했어. 오토바이에서 떨어졌어. 넘어졌어. 그러면 좀 분한 마음도 들고 한 번 더 이렇게 하죠. 왜? 내 손에 달린 거잖아. 그건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넘을 수 있는 언덕인 거잖아. 근데 다른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난 그런 거에 좀 집착을 안 해요. 누가 나 싫어하면 뭐 그래 뭐 알아서 해. 오케이. 누가 나랑 뭐 안 친해지고 싶대? 오케이, 그럼 뭐 연락 끊으면 되지. 근데 저렇게 내 손을 떠난 거,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거기에 긁히고, 근데 안 긁인 척 해야 하는 사람들은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그 멘탈이 견디기 힘들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그리고 일단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는 저 이메일을 진짜로 영숙이 보냈는지가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작진이 영숙이 어떻게 촬영에 임했는지 얘기한 건 달라지진 않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정보들을 오늘 보고 나서, 저도 어저께 본 거거든요. 저 영상을 어제 자기 전에 갑자기 뜨길래 보다가 잤는데 사실 끝까지 보지도 못했어요. 보다가 잠들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영숙이 리섭님한테 이메일을 보냈다가 더 문제예요? 아니면 나는 솔로 촬영을 하는 도중에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후자가 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냐 안 보냈냐 하는 그 사실 관계,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습니다. 그 저번에 그 몇 기 옥순이었더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사계에도 막 자주 나오시고 했던 한 분 있잖아. 그분 같은 경우에도 나솔 사계에 나가서 그 한 남자 출연자분이 20대 때는 여자분들이 연애의 주도권을 갖는데 30대 한 중반 정도부터는 남자들한테 연애 주도권이 넘어오다 보니까 하면서 요즘 돌아가는 세태를 얘기하니까, 아니 그게 왜 그런데요? 아니 누가 정하는 건데요 그거는? 아니 왜 연애 주도권이 남자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막 이러잖아. 그걸 보는 모든 사람이 생각할 거야. 저 여자 긁혔다. 자기 나이 먹는 거 긁혔다. 연애 주도권 잃어가는 거 긁혔다. 누구나 생각할 거야. 구기옥순이었나? 뭐 그 사람 있잖아. 난 그건 좀 불쌍해. 왜냐면 인정을 못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도 저 운동을 하고 왔는데, 제가 오늘 운동을 한 중량이 제가 한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냥 갖고 놀던 중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42살 처먹고 여기저기 다치고 이러니까 낑낑대면서 들어야 돼요. 내가 36살 때만 하더라도 그냥 가지고 놀던, 던지고 놀던 중량이야. 던졌다 받았다 할 수 있는 중량인데도. 근데 이걸 받아들여야지 어떡해. 왜냐면 난 나이가 먹었고 부상이 왔고 몸이 병들었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죠. 모든 인간은 늙어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좀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불쌍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또 요즘 어린애들은 또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막 중반 후반 이런 여자분들 있잖아. 이 여자분들은 이걸 잘 몰랐던 거야. 예를 들어서 구기 옥수님도 얼굴이 예쁘게 생겼잖아요. 20대 때 인기 당연히 많았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그렇게 주도권 있는 연애 생활을 할 줄 알았겠지. 근데 30 넘어가니까 갑자기 좀 변해. 옛날이었으면 내가 거들떠도 안 볼 남자인데 이 남자가 나한테 애프터 신청을 안 해. 3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빨리 막 급하다는 듯이 다이너마이트의 심지가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나를 막 대하는 게 인정이 안 되시는 거잖아. 근데 요즘 어린 친구들 알죠? 똑똑한 애들은 막 24살인데 결혼정보회사 등록함. 막 26살인데 의사랑 결혼해가지고 벌써 애기 한 명 낳았음. 그러니까 결혼이 자기 인생에서 안 중요하고 결혼 안 해도 되는 사람이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결혼을 꼭 하고 싶고 아이도 꼭 기르고 싶으면 이제 메타인지를 챙겨야죠. 세상이 자꾸 변하잖아. 나도 변하고 내 상대들도 변하고. 그럼 이거 자꾸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를 사회적인 평가와 나의 평가가 비슷한 사람이 메타인지가 좋다는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의 메타인지와 우리의 메타인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메타인지는 결국엔 눈치예요. 그냥 눈치가 있냐 없냐거든요. 눈치 있으면 메타인지 있는 거고 눈치 없으면 메타인지 없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똑같이 생겼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었으니까 오히려 그런 눈치가 밝아요. 이 여자 나 싫어하네. 여느 때처럼. 이 여자는 날 거부하네. 언제나처럼. 이러니까 사실 상처도 좀 덜 받아. 그러다가 어떤 여자가 넘어오면은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상태인 거거든. 근데 여태까지 남자들이 나한테 껌뻑 죽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인기가 없어져. 퇴물이 된 느낌이 들어. 이걸 빨리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잡을 수 있는 남자랑 연애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올바른 선택일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한 4, 5년 전만 해도 거들떠도 안 봤던 남자야. 네가 감히 날까? 나는 너도 좋대? 이러면서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 그러면 이 여자가 만약에 결혼을 안 할 거면 상관이 없지만 결혼을 하고 싶다면 결국에는 더 별로인, 점점 더 별로인 남자랑 매칭이 되겠죠. 왜? 여자의 나이는 중요하니까 결혼 시장에서. 이걸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럴 자격이 안 되지만 이런 거 관련해서 좀 훈수를 둘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여자한테 안달을 내지 좀 말고 그냥 너의 행복을 좀 찾아라. 너의 행복을 찾고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다 보면은 인연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러면 오히려 망쳐.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반드시 이걸 해내겠다 이러면 뭔가 해내 이 새끼는. 근데 연애 시장에서 우리는 인기가 없잖아. 인기가 없는 남자가 해내야만 한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요. 여자들이 더 싫어요. 근데 그냥 하면 좋고 딸깍딸깍 이러고 있으면 하나 얻어 걸리는 거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연애에 자꾸 목매고 있으면 오히려 더 인기 없는 비참한 남자가 되는 거고 그냥 자기 인생 열심히 살다 보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시간이 우리 편이거든. 제가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 젊은 어린 남자애들하고 좀 충돌이 나는 부분이 뭐냐. 형 그러면 그렇게 내가 행복하게 나의 인생을 커리어를 가꾸면서 살아가면은 결국에는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보다가 퇴물된 여자랑 만나야 되는 건데 난 그러기 싫은데 그럼 하지 마쇼. 그럼 안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열심히 처녀 찾아서 다니세요. 말리지는 않을게. 근데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소위 긁힌 나이든 여자들이 하는 행동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너네는 이전에 너네가 밝게 빛나게 살지 못했어?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가 인생을 좀 잘 살아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보니 연봉도 올라갔고 자산도 생겼고 성품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고 너의 중심이 좀 잡혀 있어가지고 누가 봤을 때 매력이 좀 느껴지는 그런 30대 중반 혹은 후반의 나이가 됐다고 쳤을 때 근데 이제는 너의 가치가 좀 괜찮으니까 옛날에 널 안 만나주던 여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됐는데 이 여자가 옛날에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으니까 난 안 만날래. 이런 좁은 마인드가 결국에는 20대 때 연애 주도권을 갖고 살고 있다가 30대부터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퇴물이 되었는데도 과거의 영광을 놓지 못하고 아직도 잘생기고 능력도 괜찮은 남자랑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나이에 존나 긁혀있는 여자랑 뭐가 다르지? 난 똑같다 보이거든요. 둘 다 결국에는 메타인지가 안 되고 속이 너무 좁은 게 문제잖아요. 어쨌든 제 의견은 그래요.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해야지. 아무튼 그래서 이번 나는 솔로 논란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나는 사실 의아하긴 했어. 난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했거든. 외모 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인기 차이가 많이 나지? 이 생각을 좀 많이 했고 특히 영숙님이나 순자님이나 현숙님 왜 이렇게 인기 없지? 이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제 대충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대화를 하는 와중에 뭐가 나왔겠죠.
현숙님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옛날 지인분들이 현숙님 성격이 매우 안 좋다라는 폭로들이 좀 나오고 있죠. 사실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제 기준에서 현숙님은 이번 27기에서 외모가 높은 상급인 분이거든요. 몸매도 되게 좋으시고,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의아했단 말이야. 영숙님 같은 경우도 막 몸 관리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으시더라고요. 자기 관리가. 그래서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의아했단 말이야. 이제 수수께끼가 좀 풀렸어요. 예. 사실 남자분들 중에 많이 생각할걸요? 정숙님이 매력이 있는 건 맞아. 매력이 없다는 건 아닌데 저렇게까지 저분한테 지금 몰빵될 일인가? 약간 이렇게 좀 의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많이 의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증이 좀 풀려요. 그리고 영수가 왜 그랬는지도 이제 너무 알 것 같고, 영수가 정숙이 마음에 들었지만 장거리 연애가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좀 배제를 하고 다른 분들을 좀 알아보다가 영자님한테 갑자기 호감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영자님이 정숙을 제외한 다른 여자 출연진 분들보다 외모적으로 막 특출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영자님한테 갔을까? 뭐 제 예상에 영숙님은 지금 이 중에 정상인이 정숙 영자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게 아니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죠. 예상입니다, 예상. 그러니까 퐁퐁론, 설거지론, 도축론 이런 것들이 나온 이후로 남자들의 그 연애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고 있는 여자분들이라면 진짜 알고 계신 분들은 뭐 괜찮지만 모르고 있던 분들이라면 진짜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남자들은 결혼을 할 때 마치 정식 AS 보증 기간이 끝난 초고가 전자기기를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잘못 사면 X된다라는 생각으로 연애를 합니다.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나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플래그십 모델들이 아닌 엔트리 모델들, 그냥 이렇게 기성품으로 나온 모델들 중에서 AS 기간이 넉넉하게 남은, 그 다음에 고장이 잘 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찾으려는 남자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남자야말로 그러니까 역사 내내 항상 얼빠였잖아. 남자라는 생명체는 2010년까지 계속 얼빠였어요. 기원 전부터 2010년까지 얼빠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2010년 이후로 유사 이전 이후 다 통틀어서 역대 최초로 지금 남자들이 외모가 아닌 걸 좀 더 많이 보기 시작한 그런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그 전까지 남자들은 그냥 무조건 외모였어요. 근데 지금 남자들은 이 여자가 성격이, 인성이 좀 이상하다, 좀 쎄하다 싶으면 피해요, 이제. 예뻐도 피해요. 이것도 사실 일본이 좀 먼저인데,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일본에 맨헤라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 예쁜데 약간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위험한 느낌이 나는 여자들한테 보통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남자들도 뭐 다른 어떤 나라의 남자들보다 얼빠였죠. 걔네들 예쁘고 귀여운 거 존나 좋아하잖아. 근데 이제 X되는 경우들을 본 거지. 정신적으로 좀 위험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서 메네라를 피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뭐 이미 한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거고, 우리도 결국 일본 따라가잖아요. 지금 한국 남자들도 예뻐도 뭐 쎄한데 예뻐도 여초 사이트 하는 것 같은데, 예뻐도 빼미 같은데 피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지금 여자분들이 이제 얼빠의 시대가 왔죠. 여자분들은 남자 얼굴을 많이 보는 시대가 됐죠. 옛날에는 이제 한국이 일본의 뭐 20년 전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것 같고, 뭐 한 5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 7점론 같은 것도 일본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이론이잖아요. 여자 외모를 좀 낮춰봐라. 그러니까 남자들도 솔직히 양심은 있으니까 10점녀를 찾진 않아. 진짜 장원영, 카리나 찾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8, 9점을 만나고 싶어 하죠. 9점한테는 가서 손 달달 떨지만 말 한번 붙여보고 싶고 하죠. 10점은 아예 그냥 진짜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8점, 9점의 여자를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6, 7점을 만나는 게 맞죠. 6, 7점의 외모를 가진 여자, 하지만 탄탄한 직업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잘 꾸려오고 있는, 성격이 좋고 인성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올린 그 연애 관련 상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할 때 남자들이 X되는 경우는 거의 100%, 90% 이상이 남자가 수입이 월등히 높을 때다. 그러니까 남자가 예를 들어서 연봉 4천이야. 여자도 연봉 4천이야. 이혼할 때 남자가 X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면 결국 돈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혼할 때 남자가 다 뜯긴다?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뜯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자를 만날 때 여러분이 300을 벌면
여자 280에서 320 버는 여자를 만나면 돼요. 여러분이 400을 벌면 350 이상 버는 여자를 만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근데 거기 댓글에 심지어 제 채널을 오래 구독하고 댓글도 많이 단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요. 흑자 또 지 맘대로 고집부리네. 연봉 4천인 여자는 연봉 2,800인 남자를 사람으로 안 본다니까. 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언제 네 2,800 버는데 4천 여자 만나라 그랬어. 미친 새끼야.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 새끼들은 뭐가 이렇게 피해의식, 피해망상 같은 게, 열등감 같은 게 있으니까 들은 다음에 지 맘대로 뇌에서 자동 완성을 시켜버린다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저번 영상에서. 네가 300 벌면 280에서 320 여자를 만나라. 네가 400 벌면 350 이상 버는 여자를 만나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외모를 한두 단계 밑으로 보고. 이 새끼 귀에 들어가서 머리에서 자동 완성되는 거는 연봉 4천인 여자는 연봉 2,800 남자를 사람 새끼도 안 본다고. 네가 2,800 버는 건 내가 알겠어.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 네가 2,800 벌면 2,500 이상 버는 여자 만나라고. 네 뇌에서 자동 완성 시키지 말고. 돈벌이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끼리 만났을 때는 이혼할 때 안 된다고.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혼 전문 변호사까지 모셔서 합방까지 해서 변호사 피셜까지 알려줬어. 결국엔 재산이 얼만큼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얘기해도 안 믿어. 이혼하면 무조건 남자가 X잔다고. 돈은 있냐 너? 어? 돈은 있어? 도축 당할 돈은 있냐? 그래서 만약에 설거지 퐁퐁 도축 이런 게 많이 신경 쓰이신다면 그냥 정답은 하나? 적어도 너만큼 버는 여자 만나시면 돼요. 오케이? 너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 만나면 더 좋고. 그리고 지금 시기가 딱 좋죠? 여자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남자의 외모를 보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능력이 다소 떨어져도 외모가 괜찮으면 만나려고 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식단 조절, 자기 관리, 헤르스, 외모 관리 하세요.